자, 안녕하세요. 이원장입니다. 다솜 요양복지TV에 드리는 요양보호사 합격 강의, 오늘 제20강 투약돕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 세 번째 시간 투약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을 투약할 때는 요 기본 원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약을 투약해야 됩니다. 자, 정확한 약물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한 대상자, 이 약물이 A라는 어르신한테, 홍길동이라는 어르신한테 주어진 약물인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용량, 예를 들어서 알약이 2알이 들어야 한다, 또 혹은 정심때는 1알이고 정심때는 2알이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용량, 그 다음에 시간, 아침 몇 시, 8시에 19에 30분 안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약을 점심 때 먹고 점심약을 저녁에 먹고 이게 건너뛰기로 먹으면 안 돼요. 요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요걸 알고 투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돕는 방법. 자, 먼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투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사가 약을 지어줍니다. 의사가 알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가류약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국에서 가져온 약 상태로 투약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임으로 약을 갈거나 가루를 내지 말란 뜻이에요. 가루약 쪼개거나 약사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여러분, 알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것을 보다 그냥 분선이라 그래. 분선이라는 게 뭐예요? 나누도록 한 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선이 있는 알약은 쪼개서 먹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분선이 없는 약은 쪼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약을 삼키지 못하면 미리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알약을 먹지 못합니다. 가루약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혹은 알약이 커가지고 삼키지 못하면 알약이 커서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쪼개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절대로 복용하지 마라. 당연하지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 집에 가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 약은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자, 수급자 어르신의 동의를 받고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못 버리게 수급자분, 대상자 어르신이 못 버리게 하면은 보호자분들한테 직접 버리도록 공고를 해줘야 돼요. 네 번째, 처방된 이외의 약 섞지 말자. 여러분, 약은 처방된 약만 드셔야 돼요. 처방된 이외의 약 같이 섞어서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5번, 잘못 복용 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한다. 왜? 지금 잘못 복용,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서비스 중에, 급여 서비스 중에, 자, 서비스 제공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해야 돼요. 이거 기본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돕는 방법의 경구약 돕기. 경구약이 뭐예요? 입으로 넣는 거, 입으로 먹는 약이에요. 알약 같은 거, 물약 같은 거 이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약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고, 당연하죠. 약을 만지려고 그러면 손을 안 씻고 약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약에 벌써 세균이 감염되어 버린 거죠. 그죠? 약이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그 다음에 포장지에 대상자 이름을 확인한다. 맞죠? 포장지. 이 약 포장지가 홍길동인지 심청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르신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는 뜻이에요. 다음은 대상자가 삼킬 수 있는지 삼킬 수 없는지 확인하고, 자, 삼킬 수 있는지 삼킬 수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자위로 앉힌다. 여러분, 앉은 자세, 자세의 기본 총 4가지가 있어요. 앙와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편한 자세. 그 다음에 반좌이, 이거죠? 반좌이. 그래서 반좌이예요. 그 다음에 축이. 축이는 옆으로 누운죠. 옆으로. 그 다음에 복이.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 옆으로. 자, 그러면은 요 반자이는 뭐예요? 휴식을 할 때나 식사, 투약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반자이로 해야 돼요. 근데 앉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앉을 수 없는데 약을 투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축이로 해야 돼요. 앉을 수 없는 사람. 보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축이는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될 거야? 금방처럼 앉을 수 없는 사람, 앉을 수 없는 사람 혹은 관장하는 사람, 관장. 관장할 때 가장 좋은 자세 축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기는 어떨까요? 보기는 엎드린 자세이기 때문에 등이나 그 다음에 엉덩이 둔부 쪽에 뭐가 생겨? 욕창이 생길 때 엎드린 자세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자, 여러분 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삼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잘 삼키게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위장관에, 그러고 나면은 물을 마시고 나면은 위장관에서 잘 흡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약을 드실 때는 물을 먼저 한 모금 마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투약, 그러고 나서 다시 물을, 이래야지만이 약을 잘 삼키고 위장에서 잘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입을 벌리게 하여 그 입안에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게 해서 그냥 질문하거나. 자, 입을 벌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 마시게끔 이렇게 들이면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그때 얼른 입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질문하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안에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 여러분 경구약에는 알약이 있고 또 뭐야 가루약이 있고 또 물약이 있고 막 그러죠. 하나씩 볼게요. 자, 가루약 숟가락을 사용한다. 무슨 숟가락? 물기가 없는 숟가락. 물기가 없는 숟가락. 왜? 변색되기 때문에. 변색되기 때문.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할 때는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물에 여러분 3분의 1 이 숟가락에다가 3분의 1 정도 물을 딱 하고 나서 가루약을 하고 나서 잘 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투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숟가락으로 투약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어르신이 숟가락으로 투약하면 입을 벌려서 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2번 볼까요? 물에 녹인 후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약한다. 이런 경우는 자, 숟가락으로 삼키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숟가락으로 삼키지 못한 분들은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혹은 요 물약 양이 적을 때도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 알약 볼까요? 알약을 꺼낼 때는 뚜껑에 덜어내고 필요한 양만큼 덜어내야죠. 그리고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약병에 넣으면 안 된다. 왜? 손으로 만져서 이미 약에 세균이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약병에 넣는다 그러면은 다른 약도 감염이 되죠. 다른 약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손으로 만진 약은 절대 약병에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아시겠죠? 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 두세 번 나눠 먹는다. 자, 우리도 건강한 사람도 약의 개수가 많으면 한꺼번에 삼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많은 약을 한꺼번에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씩 마시면서 자, 물 마시고 넣고 또 투약하고 물 마시고 투약하고 물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은 짧은 시간이 좋습니다. 뭐 5분 안에 먹는다든가 뭐 2분 안에 먹는다든가 이래야 돼요. 근데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3번 대상자가 손을 떠는 경우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자, 신체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손을 떨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약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약할 때는, 어르신들 투약할 때는 반드시 그 약 정량대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손이 떨려서 이미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환을 그 맞는 질환에 대해서 어떤 회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손을 떠는 어르신들은 요양사 선생님들이 직접 입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여기 똑같이 흡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물을 드신다. 물을 충분하게 드시면 유장관에서 흡수가 잘 된다 그랬어요. 다음 물약 보겠습니다. 물의 뚜껑의 위치, 뚜껑의 위가 바닥을 향해 된다. 자, 이게 뚜껑이에요. 그럼 요게 뚜껑의 위죠. 위가 바닥을 향하게. 왜? 요걸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버리면은 거꾸로 뚜껑의 위가 바닥을 향하면 뚜껑의 위에 오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르는 투약한다. 계량컵 아시죠? 계량컵. 뭐 5cc, 뭐 10cc, 15cc 이게 나와 있잖아요. 요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게끔 넣고 정해진 양, 처방된 양만큼 따르게 투약한다. 자, 물약을 따르기 전에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요거 자주 나왔어요. 자, 여러분 물약을 흔들어서 드셔야 돼요. 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흔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자, 색이 변색되거나 혼탁한 약은 버린다. 야, 약이 지금 변질돼 가지고 약을 투약을 할 수 없는 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누구한테 허락받고? 어르신의 동의를 받고. 자, 어르신한테 있는 물건은 어르신의 물건을 버릴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음식물도 동의를 구하고 버려야 되겠죠. 만약에 못 버리게 하면은 가족들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상했으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혹은 요 약이 색이 변질되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가족보다 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딴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약이 자, 잘 그리죠? 자, 잘 그려요. 여기 라벨이 쭉 있습니다. 라벨은 뭐예요? 이 약의 성분이 들어있고 유효기간이 적혀있고 그 다음에 용량이 적혀있고 제약사 이름도 적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 약을 요렇게 따라 버렸어. 물을. 그러면 이 약물이 라벨에 젖잖아요. 그럼 라벨이 찢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약 성분을 알 수도 없고 이거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용량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반대쪽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물약은 반대쪽, 라벨이 붙어 있는 반대쪽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손을 요렇게 잡아요. 손으로, 손바닥으로. 그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라벨이 없는 쪽이죠. 이쪽이 라벨이 없어요. 따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왜? 입구에 지금 약 성분이 묻어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뚜껑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물질들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 약을 변색하거나 약을 혼탁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량이 적으면 아까 얘기했죠. 용량이 적으면 바늘을 적은 주사를 사용한다. 용량이 적으니까 쭉 당겨가지고 투약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안약 투여 볼까요? 안약 넣는 방법.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러분 방향성이요. 방향성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잇몸에서 치아 방향. 잇몸에서 치아 방향도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등에서 허리 부위, 또 허리에서 둔부, 이런 것도 다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 이것이 왜 그러냐면 순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2번 아래 결막낭 중앙이나, 아래가 뭐예요? 아래란 말은 하부 결막낭이라고 돼요. 하부 결막낭은 중앙이나, 요게 지금 하부예요. 하부 결막낭, 요 코가 이렇게 생겼네요. 하부 결막낭 중앙, 요 중앙이죠. 눈의 중앙이나, 여기가 중앙이에요. 여기나. 그 다음에 외측으로, 이 외쪽, 바깥쪽이, 외측은 바깥쪽이잖아요. 외측으로 1cm에서 2cm 높이로 점적한다. 아시겠죠? 점적한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안약이 코 안에, 안약을 넣었으니까, 물약이죠, 안약이. 물약을 넣었으니까 코 안으로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류관, 여기 비류관이에요. 비류관을 가볍게 누른다.
안약 투여 방법 볼까요? 안약 투여에서 안연고, 아까는 안약을 넣었어요. 그냥 안연고를 넣습니다. 자, 안연고 넣는 방법. 처음 나온 연고는 꺼지로 닦아서 버린다. 여러분 그 안연고를 뚜껑을 열게 되면은 처음에 나온 게 좀 딱딱하고 굳어 있잖아요. 쫙 짜가지고 버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하부 결막낭 위에 여기 보세요. 요 부위가 하부 결막낭이에요. 하부 결막낭 위에, 자, 안쪽에서, 안쪽이 여기 안쪽이에요. 안쪽에 살펴 방향 잘 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에서 짠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짜고 나면 눈을 감고 눈알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면 안연고가 안에서 전체를 이렇게 전체에 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4번 밖에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어떻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시겠죠? 자, 귀약. 자, 여러분 치료할 약, 치료할 약이 아니라 귀네, 귀. 그럼 아픈 귀죠, 아픈 쪽. 아픈 쪽이에요. 아픈 쪽을 위로 해야 되죠. 아픈 쪽을 위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어떻게 해요? 투약전 약병을 손으로 따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요거 약이 차갑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뭐 기약은 양이 많지 크질 않아요. 병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손으로 좀 잡고 한 몇 분 있으면 따뜻해져요. 따뜻하게 귀를 그 투약이라는 뜻이에요. 귓바퀴는 후상방에 잘 보세요. 후상방. 그래서 여러 방향의 방향. 그래서 요 답이 몇 번이에요? 답 나번이죠? 요 번이에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나번.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라는 뜻이에요. 자,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 5분간, 귀 입구를 여기 5분간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작은 소음을 귀에 꼽아가지고 뭐 15에서 20분 정도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주사기. 요즘 주사 돕기, 주사 주입. 이건 뭐예요? 이것은 수액 넣는 거, 수액 맞는 거, 수액. 자, 옷을 갈아입거나 이동할 때 수액 세트가 당겨지면 어떻게 돼요? 빠질 수가 있죠. 떨어질 수 있고.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느슨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호수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주사 바늘 있는 부위에는 반창고로 꽉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붙여주라는 뜻이에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주의. 수액병의 위치는 심장보다 높게 수액 주머니는 심장보다 높게 해요. 자, 여러분 수액 주머니는 심장보다 높게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그 다음에 뭘까요? 영양주머니.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죠. 여러분 다 어떻게 내려가요? 압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압력에 의해서. 아시겠죠? 자, 주사 부위가 붓게 된다. 지금 역류한다는 뜻이죠. 주사 부위가 붓게 되면은 멍이 들었거나 그러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수액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사기가 혈관을 빠져나와 가지고 근육을 찌르고 있다는 거 엄청 아픕니다. 그럴 경우는 조절기를 잠궈야 돼요. 조절기는 누구나 잠글 수 있습니다. 이 조절기는 누구나 잠글 수 있어요. 근데 주사기를 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의료인이 빼야 되죠. 그런 경우는 요 4번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아주 지금 보고할 상황이잖아요. 어디에 보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나서 또 의료진 간호사한테 빼달라고 얘기를 해요.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알코올 솜으로 1, 2분간 지그치 꽉 누르고 1, 2분간 누른다 하겠습니다.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옛날에 막 비볐었어요. 지금은 비비지 않습니다. 절대 비비지 않는다. 자, 약 보관할 때 주의사항 볼까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침에 앉아 약은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된다. 맞아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아프면 그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막 드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돼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무슨 약인지 조차도 모르고 막 드셔버려요. 아무거나 막 드셔버려요. 그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잠금 장치까지 다 해줘야 돼요. 온천지 뒤져버려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절대 폐기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거. 자, 알약을 보관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알약은 햇빛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냉장고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냉장 보관은 절대 안 된다. 왜? 알약이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알약이 냉장고에 보관한 알약들은 어떻게 해요? 습기가 들어가지고 흐물흐물해지죠. 가루약, 물기가 없는 숟가락 사용을 하겠어요. 왜? 가루약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가루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상온에 보관한다. 물약, 직사광선. 여러분, 약은 직사광선을 쪼이면 안 돼요. 계량컵이나 수프를 사용해야 된다. 안약이나 기약, 상온에 그려진 곳에 보관한다. 자, 여러분 20강 투약독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21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